네, 22번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글의 요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필자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오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글의 요지 같은 경우에는 필자의 생각만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생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글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certainly, 확실히 praise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은 is critical,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뭐에 중요하냐면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이 글의 가장 첫 번째 소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칭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뒤쪽에 보시더니 but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하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장 또는 첫 번째 문장 내에서 but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요 문장을 우리는 글의 요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라는 연결어가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뒤쪽 보면 연결어가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하지만 when given, given이라는 표현은 주다가 아니겠지. 주어질 때. 됐습니까? 쉽게 받을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Too often, 너무 종종. 뭐에 대해서? For too little,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종종 주어졌을 때.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raise. 그것은 진짜 칭찬의 영향을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지. 맞아? 뭐 있을 때? When it is called for. call for 이라는 뜻은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called for, 요구될 때. 칭찬이 정말로 요구될 때 그것은 뭐 해버린다? 진짜 칭찬의 영향을 죽여버릴 수 있다. 제일 중요했던 말은 여기 나와 있던 조건이었겠지. 이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이 녀석을 우리는 뭐로 뺄 수도 있을 거다? 빈칸 추론 문제로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Everyone needs to know. 자, 모든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every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반드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모든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 알 필요가 있냐면 know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that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접속사 됐은 뒤에 어떤 문장 구조 나온다고 그랬죠?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way of ing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었겠죠. But only after, 뭐뭐한 후에야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Something praiseworthy, 어떤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has been accomplished, 성취하는 게 아니고 성취된 거지. 성취된 후에야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좋습니까? 하나 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something이라는 녀석입니다. 문장에서 명사에 thing이나 body, 원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는 어디에서 수식을 한다? 뒤쪽에서 수식을 한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후치 수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thing, body, one은 어디에서? 형용사 뒤쪽에서. 됐습니까? 가치 있는, 칭찬받을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성취된 후에야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종종,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칭찬이 주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이 필자가 생각했던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 갈까? words, 상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Hey, be supposed to 라는 표현은 뭐뭐 할 의도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직역할 수 있겠지만 뭐뭐 해야 한다 정도라고 의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이라는 것은 뭐여야만 한다? 보상이어야 한다. 즉,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고, 다시 어떤 것을 잘한 것에 대한 상, 보상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칭찬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the ever-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라고 나와 있어. 자, 뭐하는? 자, ever-present danger 하면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anding out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주는 거잖아. 뭐를? 그러한 상을 너무 가볍게 주는 것에 있어서 상존하는 위험은 is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마도 뭐 할 수도 있다? 얘들아, come to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하니? 뭐하게 되다. 다시 의존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뭐? 그들에 의존한다. 그들은 앞에 나와 있던 honest라는 표현을 그대로 다시 받고 있는 말이었겠죠. 됐어? 그리고 do only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만 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야? 이 대신 문장에서 어떤 대신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목적격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they know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삽입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 삽입된 것은 어떻게 지워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그들이 알기에 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알기에 that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그러면 will result in 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that은 무슨 that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앞에 나와 있는 things를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결과를 낳는 prizes. 어떤 상의 결과를 낳는 일들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result라는 말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result in이라는 표현. 진짜 in과 같이 쓰였을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게 된다? 결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같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는 result from입니다. 이 from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서술형 평가로 나올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22번의 글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나서 1, 2, 3, 4, 5번 문장들 해놓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뭐가 틀렸지? 골라봐. 이게 첫 번째. 고른 걸 고쳐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왜? 라고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어렵고 선생님들과 채점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야. 근데 딱 요 단어만 생각하면 돼. result in은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result from은 뒤에 뭐가 나온다? 원인이 나온다.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사실 서술형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다음 만약에 그들이 are not sure,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이 sure 다음에는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라고 나와 있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 이 어수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어순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nough라는 녀석. 됐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공부했지만 enough의 어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enough 명사의 형태. 다시 뭐라고? enough 명사. 그래서 충분한 명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 형부동 enough to. 뭐라고? 형부동 enough to. 여기 앞에 부사 보이시죠? 부사 well, enough,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니? merit badge를 받을 만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merit badge라는 표현 여러분 칭찬 스티커 같은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 해보지? 그 포도송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그치? 우리 딸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네. 그리고 또는 만약에 선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guarantee라는 표현은 원래 보장하다라는 뜻이거든. 앞에 비동사랑 연결돼가지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 할 수도 있다? 특정한 활동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칭찬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칭찬이 나쁘다가 아니야. 칭찬이 나쁘다보다는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남발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글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겠어? 정답 3번.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가시면 되겠죠. 얘들아 순서도 한 번만 잡아볼게요.
이 글의 순서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Certainly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 먼저 잡을 거냐면요. Call for 여기 everyone 앞에까지요. 그 다음에 everyone 여기 문장부터 for doing something well 여기까지 한 단락도 볼게요. 그 다음에 상존하는 위험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 result in prizes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if부터 맨 마지막 총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면 좀 좋은 순서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칭찬은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남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굳이 제목으로만 따진다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칭찬을 할 때의 유의점. 그렇죠? 땡땡 너무 남발하지 말자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2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3번 문제는 글의 주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주제, 제목, 요지,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까지도 같은 결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야? 소재 잡고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 이것만 잡아주면 쉽게 정답은 나올 거란 말이죠. 잘 볼게요. 글의 주제입니다. 자, if you ever seen, 만약에 당신이 본 적이 있다면, 뭐를? 나무의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알아차릴 거래요. The top of the stump, 그 그루터기의 꼭대기는, 맨 위에는 가지고 있다고요. 뭐를? 일련의 나이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나무 나이테라고 들어본 적 있죠? 대부분 나이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나무의 나이. 그쵸? 얼마만큼 오래되었느냐를 알 수 있을 거야.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그냥 평균 정도의 상식. 하나 더 알자. 여기서 나와 있을 거야. 이 나이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나이가,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맞습니까? 하나 더요. and, 그리고 what the weather was like. what like. 우리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how. 다시 뭐라고? how. 날씨가 어땠는지요. 언제 동안에? each year of the tree's life. 그 나무의 생애 각각의 해 동안 날씨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하나 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하나 더 뭐? 그때 당시에 날씨가 어땠는지, 기후가 어땠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끝납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나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기후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답 금방 나오겠죠? 자, becausera는 말귀에 쏙 가볼게요. 자, 나무라는 것은 sensitive 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죠. 이 sensitive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어? sensible 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sensible 이라는 표현은 분별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sensible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나무라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뭐에? 지역의 기후 conditions 뭐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와 같은 비 그리고 온도와 같은 그 기후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들은 줍니다. 뭐 과학자들에게 몇몇 정보를 준다라는 거야. 뭐에 대한 그 지역의 지역 기후를 언제 과거의 기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은 하나 나와 있죠. 예를 들어 tree links는 보통 더 넓게 자랍니다. 어디에서 넓게 자라니? And warm, wet years. 따뜻하고 습한 해에는 더 넓게 자란다. 그리고 are thinner. 더 촘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제요? And years 가로붙일까? when부터 dry까지 이렇게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여기 years라는 표현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en이라는 표현 우리가 무슨 부사?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를 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옵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선행사로 취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구조를 취한다.
하지만 이 녀석은 관계의 부사도 역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춥고 건조한 해들. 됐어요? 어렵지 않지? 만약에 나무가 경험을 했다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을 뭐와 같은 가뭄과 같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경험했다면 그 나무는 hardly at all 거의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거의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요. 특히 in particular 특히 매우 오래된 나무라는 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를? 단서들을. 뭐에 대한 단서였어? What the climate was like. 날씨가 어땠는지에 대한. 됐어요?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Long before measurements were recorded. 뭐가? 어떤 측정 도구가 were recorded. 측정이 기록되기 한참 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 순서 한번 잡아보고 이야기합시다. if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요. 네, trace life, because 앞에까지 잡을게요. because부터 in the past라는 표현, for example 앞에까지요. for example부터 cold and dry, 관계부사 when 있는 문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if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뭐로 잡을 수 있어? 정답? 5번이겠죠?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뭐 얘기해주는? 과거의 기후를 이야기해주는, 암시해주는 나무의 나이테. 그래서 이 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뭐? 과거의 기후를 알려주는 나무의 나이테. 이 정도라고 제목까지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됩니까? 와, 우리 대답 진짜 안 한다, 그지? 안 됩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을 하네. 선생님 이건 또 상처받는다. 혼자 벽 보고 수업할 수 있어. 수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네,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거 아니지? 네. 쌤이 집에서 강의를, 내가 여기 찍어놓은 강의를 집에서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잡담 같은 거 하는 걸 이제 듣는단 말이야, 한 번씩. 그러면 정말 이불 차고 후회합니다. 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와이프도 맥주를 마시면서, 오빠,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도 후회하겠죠. 네, 제가 편집 능력만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아서. 재미없잖아. 드러내면. 그치? 재밌니? 제목입니다. 24번 갈게요. 자, 많이 봤던 소재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영어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honest box 같은 이런 소재는 한 번씩 들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학년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 2학년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녀석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honest box라는 겁니다. 정직 상자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정직 상자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직상자라는 개념은 실제로 눈 그림을 놔두고 또는 꽃의 그림을 놔두고 커피를 먹는 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더 어떤 그림이 있었을 때 더 많은 기부금이 나왔을까? 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실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실험이 사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안가요 혹시? 네,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뭐 괴물 분장하면서 트릭 or 트리트 하면서 그치? 사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얘들아? 사탕 주세요 이러지 않아. 근데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좀 귀찮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 놔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태영이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 하나만? 아니, 바구니를 들고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놔두는 거야? 거울을 하나 놔두는 겁니다. 가지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 나와 있었고 신기한 실험이죠. 이런 실험들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런 겁니다.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아주 수많은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되는 건 이거야. 실험이 있어. 실험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 대조군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무언가 하나 조건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조건이 달라졌지? 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이끌어졌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결과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은, 실험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한테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다시, 실험의 조건, 그 조건에 따른 실험의 결과, 그리고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원들의 결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판단하시면 대부분의 실험 문제들은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 Near an honest box, 어떤 정직 상자 근처에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쳐도 됩니다. In which부터 어디까지요? contributions까지 이렇게 가로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in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치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which라는 표현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단 말은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의 구조가 온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문장에서 배웠던 관계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in which라는 표현은 뭐로 바꿀 수도 있다? where 정도로도 바꿀 수 있다. 왜? 앞에 나와 있는 게 장소잖아. 그치? 어떤 정직상자 근처에서. 근데 그 정직상자가 뭐냐면 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놔두는 곳이죠. 뭐를? 커피 기부금을 놔두는 정직상자 근처에서. 그래서 연구원들은요. 어디에 있는 뉴캐슬 대학교, 어디에? 영국인 뉴캐슬 대학교에서의 연구원들은 alternately,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번갈아가며라는 뜻이죠. 번갈아가며 전시했습니다. 뭘 전시했냐면 눈의 그림과 꽃의 그림을 전시를 해놨다고.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실험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아직 안 끝났네요, 조건이. 각각의 이미지는 전시되었습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During all the weeks, 모든 주 동안에. 근데 어떤 주야? 바로 한번 쳐볼래요? In which부터 displayed까지 이렇게 가로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weeks는 장소가 아니죠.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in which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 그렇지. when으로 바꿀 수 있겠지. 눈들이 전시되어 있던 모든 주 동안에 더 큰 기여금이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뭐보다? during 잠깐만요. 깜짝 놀랐네. During the weeks, 어떤 주 동안보다 when부터 가로치는 거야. Flowers were displayed. 역시 이 when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관계 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오겠죠? 앞에 선행사는 week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들이 전시되어 있던 주 동안보다 더 큰 기부금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가? 눈 그림이 있었을 때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 더 나와 있어요. Over the 10 weeks of the study. 그 연구의 10주 동안 기부금인데요. During the ice weeks. 눈이 전시되어 있던 주 동안의 기부금은 were almost 3 times higher. 거의 3배 더 높았습니다. 뭐보다? those보다. 이 those라는 표현은 contributions라는 표현을 그대로 바꾸어 있는 those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다가 that 하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부금입니다. 가로 한번 칠게요. 어떤 기부금이야? 만들어진 기부금입니다. 오케이, made pp 형태죠. 현재 동안에 during the flowers weeks 어떤 꽃들이 전시되어 있던 주 동안에 만들어진 기부금들보다
It was suggested.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방금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 실험자들이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었어. It was suggested that 이라고 암시됩니다. 접속사입니다.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협동의 진화된 심리. 보세요. 협동의 진화된 심리는 꽤나 뭐하다고요? 민감하답니다. Hey, highly라는 표현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sensitive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죠. 하지만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high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높게라고 둘 다 쓰이는 형용사 부사 맞습니까? 하지만 ly가 붙으면 높게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주, 꽤라고 해석한다라고 됐어요. 꽤 민감하답니다. 뭐에 민감하다고? 미묘한 단서들이죠. 근데 어떤 단서들입니까? 제일 중요한 말 나와 있어요. 뭐? being watched. 관찰된다라는 미묘한 단서들입니다. 이 녀석 우리 핑크안으로 뚫어놔도 아주 좋았던 문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답니다. and는 앞에 나와 있던 접속사 that과 뒤에 나와 있던 접속사 that을 연결해주는 연결어였어요. 접속사였습니다. 자, the findings, 그 결과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내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뭐에 대해서? how to provide, 제공하는 방식이죠. 뭐를? 넌지시,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는 방식입니다. 됐어요? 뭘 향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과를 향해서. 이거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야더라? 오늘 날짜 많이 물어보네. 12월 25일은 무슨 날? 크리스마스, 그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수업하겠죠?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말고 중등이. 크리스마스 평일입니다. 금요일이더라고, 보니까. 네, 이 크리스마스 보시면, 시내 같은 데 나가보시면요. 구세군 냄비 아시죠? 빨간색 냄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이렇게 종 들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돈 많이 거칠까? 사실 많이 거치진 않을 거야. 효과적으로 넌지시 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눈 그림을 놔두는 거지. 좀 심한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울을 놔둘 수도 있다든지. 됐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주고 있어요. 라는 글이 여기 맨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 글의 제목은 바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몇 번입니까? 5번으로 갈 수 있었잖아. 눈. 비밀의 조력자. 뭐하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비밀의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도 또는 주제도 영어로 한번 써보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는? 눈이라는 것은 help, us, 도와줍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뭐를? bigger contributions. 여기까지만 가면 재미없잖아요. 또 하나 가야지. 그리고 이끈다라고 나와 있어. 뭘 이끌어? 어떠한 사회적으로 그냥 beneficial이라고 할까요?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결과를 어디에서? in our society에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이 글의 요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핵심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eyes, bigger contributions, society에 beneficial한 results. 이 정도의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쓰느라 정신이 없네요. 쓰느라 정신이 없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만 상할 뿐이죠. 나 되게 궁금하다. 방금 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잖아. 그 녹화가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해. 똑같이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돼 있었을까? 지금 이 화면이 어디가 녹화가 되고 있냐면 여기 부분부터 여기 부분까지만 녹화가 돼. 여기 옆 부분은 녹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뭐가 떴었잖아요. 이렇게 궁금하네.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25번을 절대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어디 빼고? 수원고등학교 빼고요. 수원고등학교는 이 문제를 시험에 냅니다. 네, 25번 같은 투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고 빼고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해석을 잘못하거나 또는 위에 나와 있는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해석을 못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때 나는 개인적으로 3, 4, 5번 순서로 해석을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5, 4, 3으로 해석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갈 겁니다. 3, 4, 5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 4번 같은 경우 문장 봤더니 from 2013 하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경우냐면 실제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미국의 쌀 수출량은 한국의 쌀 수출량보다 3배 이상 더 컸다. 그 해 동안에.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랬을 때는 4번 문장 가지고만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야. 3번까지 가봐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 4, 5 순서대로 글을 읽어주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25번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숫자 비교, 수 비교. 태용아, 10 더하기 20은? 네, 30이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숫자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야, 3 곱하기 7은? 네,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숫자 계산은 웬만한큼 다 할 수 있는데 해석만 조금 주의해가지고 비교 표현이 어떻게 쓰였지? 이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2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넘어갈 겁니다. 26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유형입니다. 비실용문의 일치, 불일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표시만 해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거꾸로 해석해 나가시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 문장은 내가 좀 한번 좀 볼게요. 보아야 될 문장들이 있어가지고요.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JVDD 이름도 엄청 기네요. 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답니다. 저 때요. 그쵸? 이름 내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1886년이면 너무 오래된 사람이잖아.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 자, 6명의 아이들 중에 둘째인 제임스라는 친구는 제임스 하면 되지. 왜 기억이? 크리에이티브한 피플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14살 때 그는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고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에. 1906년쯤에 그는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married.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보세요. married라는 표현은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결혼한 채로. 됐어요? 요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한 채로 뉴욕으로 이사 갔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was taking jobs.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자라는, 점점 커져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1907년에 그는 버지니아주의 P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where 하고 나와 있어. 아까 나와 있던 버지니아 P라는 곳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 부사의 형태일 겁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로 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는 일했습니다. 어디에서? 식당에서 일했답니다. 호텔 챔버레인이라는 호텔에서. 그렇죠? 이 시기 동안에 그는 일했습니다. 또한 뭐로서? 사진가로서. on a part-time basis. 말 어렵게 하죠? 알바로. 그는 그 자신의 스튜디오를 1916년에 열었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 군인들은 왔습니다. 그의 스튜디오로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하기 위해서.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하겠죠. 하지만 그의 사진들은 찍는 게 아니고 찍히는 거기 때문에 taken이라는 PP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절대 take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969년에 Harlem on My Mind라는 전시회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국제적인 인정을. 정답 5번으로 갈 수 있었겠죠? 국제적인 비난 아니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성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죠? 26번 문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쵸? 실제로 이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명진고등학교는 실제로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대신 뭐가 나와야 돼?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 여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흑인 여성이 나오면 시험에 나옵니다. 약간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명진이들의, 그치? 명진이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7번이나 2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특히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는 친구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X 안 쳐서 그런 겁니다. 실제 발문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해석해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29번입니다. 예,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요. 많은 아이들이 실제 어법 문제 푸는 방식대로 이 글을 접하면 내신 문제에서는 조금 피를 볼 겁니다. 피를 본다니까 되게 그치? 이상하다.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법 문제 풀 때 전부 다 해석을 하지는 않잖아. 각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어법사항이 맞는지 틀린지 좌우만 살피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감감무소식.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노립니다. 그래서 29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내신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정답은 바로 나갈게요.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정답 do 아니고 뭐로 가야 된다? does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does로 가는 게 맞아요. 왜 주어는 앞에 나와 있던 artificial light 이 녀석이 주어였거든. 단수지. 그렇기 때문에 do가 아니고 does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쉬운 문제였다고요. 주어동사의 수일치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배웠던 어법 사항이었잖아. 그치?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ad lighting 하고 나와있죠.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나쁜 조명입니다. 나쁜 조명이라는 것은 can increase, 뭐 할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s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as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다시 뭐라고?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as라는 말이나 혹시 than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도치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는 이 녀석이었습니다. light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light이었습니다. 동사는요. 예, can입니다. can 하나가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예,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대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대동사라고 하면 뭐만 배워? do, does, did만 배우잖아. 하지만 조동사도 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light, that is too bright. 너무나 밝은 빛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됐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이 부분이 can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또는 빛인데 어떤 빛이니? 당신의 눈으로 직접 반짝이는 빛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됐죠? 자, 형광등 불빛은 형광등이라는 것은 또한 뭐 할 수 있다? tiring, 어떤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가시는 게 맞죠. 앞에 나와 있는 주어 형광등이 피곤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ing 형태로 고르는 게 맞겠죠. 형광등이 피곤함을 느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pp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치? 선생님, 형광등이 반짝거립니다. 갈 것 같아요.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하지 마. 그건 너무 멀리 간 거야, 얘들아. 문학작품을 쓰셔야 됩니다. What you may not appreciate 문장에서 what부터 어디까지
방금 appreciate까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사는 뭐로 볼 수 있네? is라는 비동사, 단수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문장에서 왓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는 것은. 됐어요? 혹은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죠? 동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복수 취급했네. 확인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됐어요? 다시 당신이 appreciate, 인지하다, 인식하다라고 가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아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접속사 that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네요. 뭐? The quality of light. 뭐요? 빛의 질. 이것이 또한 may also be important. 또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빈칸 추론으로 뺄게요. 자, 이 녀석을 빈칸으로 뺀다라는 말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뭐였다? 빛의 질의 중요성 정도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아니요, 혼자 할게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자꾸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쌓입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되게 소심한 B형인 거 아니? A형이 소심하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어. B형이 소심하면 주의해야 해. 이 혈액형은 여러분 실제 과학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마십시오.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바람둥이고 뭐 O형은 동글동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AB형은 네, 제 딸이 AB형이니까 말 안 할게요. 와이프가 A형, 나는 B형, 딸은 AB형. 진짜 웃긴 게 아직도 기억난다. 딱 이렇게 얘가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몇 킬로로 나왔고요. 키는 몇이고요. 손가락 5개, 5개 다 있고요. 발가락 5개, 5개 다 있어요. 라고 하고 한창 그날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 혈액형이 나와. 혈액형이 나오는데 둘 다 와이프랑 나랑 둘 다 엄청 약간 어? 이랬었어. AB형이네요. 어? 어쩌지? 이랬던 것 같아. 여기 혹시 AB형 있나? 예, A병. 예쁜 걸로 합시다. 좋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happiest.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니? bright sunshine. 밝은 태양빛에서. 그쵸? 그렇잖아. 햇살이 밝은 곳에서 있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쵸?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은 아마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를? A release of chemicals. 어떠한 화학물질의 분출,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몸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in the body라는 표현은 굳이 사실 가로를 치지 않아도 돼. 근데 가로를 친 이유는 딱 하나야. 뒤에 나와 있는 대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하고 나와 있죠. 뒤에 바로 bring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대시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body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chemicals, 단수야 복수야? 복수 선행사 chemicals를 받았을 겁니다. 왜?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 나와 있는 동사가 bring이야, brings야? bring, 복수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chemicals를 선행사로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걸 잘 판단이 안 돼? 집어넣어 보세요. chemicals는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야죠. 됐죠? 뭘 가져다 준다? 정서적인 행복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rtificial light. 이 문장은 여러분 좀 별표 한번 쳐놓을게요. 이 문장을 저랑 같이 실제로 공부했던 친구는 아마 지능중학교 출신 친구들은 저랑 이거 공부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네. 방송만 아니었으면 정말 욕했을 텐데. 나 진짜 이 생각도 해본다. 갑자기 또 뜬금없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방송을 한번 틀어볼까?
아, 트위치, 그건 뭐야? 트위치라는 그걸 잘 몰라요. 뭐야, 그게? 그것도 약간 플랫폼인가? 아, 그런 거 말고요. 유튜브요. 인스타 말고가? 인스타 라이브 한번 켜볼까, 지금? 그럼 우리 와이프만 들어올 겁니다. 오빠 뭐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자, 이 문장 좀 잘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녀석을 고등학교 때 써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배운 것들 잘 상기시켜보자. 아, 미안해. 방금 눈이 너무 욕했지, 방금. 컴마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컴마 which하고 나와 있고 뒤에 동사 contains하고 나와 있잖아. 똑같아.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 중에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하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했을 겁니다. 맞죠? 자, 인공조명입니다. 얘 주어예요. 다시 이 녀석 큰 주어라고. 인공조명. 근데 그것은 전형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단지 몇 개의 빛의 파장만 가지고 있답니다. 맞아요? 이 녀석은 does not seem to have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녀석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이 문장 해석 마저 하고 갑시다. 어떤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 잘해야 돼. 어디에다가? 기분에. 근데 어떤 기분인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분 아니고 영향, 효과를 다시 받고 있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sunlight은 가지고 있어. 효과를. 맞아, 이렇게 가는 거겠지. 맞아? sunlight은 무드를 가지고 있어는 아니잖아. 그쵸? 햇볕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artificial light은 같은 영향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라는 글이었어. 맞습니까? 이 글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쓸게요. 주어, seem to 동사 원형. 주어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it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주어를 여기 주어일 때 갖다 쓰시고요. 투부정사의 이 부정사에 쓰인 동사를 여기 동사에 갖다 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들은 이 동사 보이시죠? 이 동사의 수 혹은 시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주어는 동사인 것처럼,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이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주어는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 붙이면 됩니다. 과거 시제에 있는 과거 시제 붙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게 바로 주어진 문장이었어. 주어진 문장은 지금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주어가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뒤에 바로 does not seem to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아니 물론 주어 다음에 콤마 해가지고 좀 뭔가 있잖아. 그건 우선 제껴 놓고요. 맞아? 문장에서 주어 does not seem to 주어는 동사 원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맞아?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똑같이 it seems 구문으로 갈 수 있을 건데 뉘앙스가 요만큼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모습은 이렇게 씁니다. it 첫 번째 it seems that 주어 하고 동사 앞에다 뭐 붙이면 돼 얘들아? 부정 붙이면 된단 말이야. don't, doesn't, didn't 붙이면 된다고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 그냥 not으로만 쓸게요. 그리고 동사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다시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석할 수 있겠니? 맞아요? 똑같이 갈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it 다음에 뭘 써버리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doesn't seem 하고 써버리는 겁니다. 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야.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뉘앙스의 차이는 요만큼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문장이라고 우리가 여겼을 때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단 말이야. artificial light 하고 나와 있지. 맞니? artificial light does not seem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rtificial light하고 컴마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거는 주어 뒤에 붙이기만 하면 돼. 쉽게.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아셨죠? 첫 번째, 어떻게 쓴다고? It seems that. 맞아요? 그대로 가보자. Artificial light. 그 다음에 컴마하고 which,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부분은 우선 제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형태 나와야 되겠지. 뭐가 나와야 되겠어? 뭐가 나와야 되겠어? 부정이 나와야 되겠지. 요거 그대로 간다고요. 첫 번째 거요. 어떻게? does not have. 무슨 말인지 알겠어? does not have the same effect. 이렇게 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니? 여기 지금 이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방금 위에 적어뒀던 it doesn't seem 이렇게도 또 똑같이 적을 수 있을 거야. 잘 봐. it does not이라고 가볼까요? does not seem to 뭐라는 거야? seem that 이렇게 가겠지. 맞아? 똑같이 뒤에 주어 나온다고. artificial light 블라블라 which 블라블라블라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사 시제 써야 되겠지. 동사 뭐 써야 돼? 옳지. has를 써야 되겠지. the same effect. 이렇게 가는 구문이라고. 여러분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녀석이었어. 야, 잘 봐.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갈게. It seems that. 맞아? 주어, 동사. 맞아? 똑같이 가. It doesn't seem that. 주어, 동사. 하지만 동사의 수 맞춰주자. 맞아?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엄청 쉬운 문제야,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한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거야. 똑같은 해석이잖아. 모양만 좀 달라지는 거야.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한 번씩 드리냐면 실제 서술형 평가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동사야. 물론 관사 쓰는 게 제일 어려워 얘들아. 어를 써야 되지? 아니면 더를 써야 되지? 안 써야 되지? 이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많이 보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동사의 수나 시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치시키지?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남들이 하는 실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요거 어차피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다시 보면서 하십시오. 자, 마지막 볼게요. try experimenting 하고 나와있지. try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니? ing 형태가 바로 이어져 있죠. 헷갈리지 마십시다. try to 부정사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try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시험 삼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뭐로써? working by a window. 창문 옆에서 일함으로써. 창문 옆에서 일한단 말 무슨 말이야? 많은 빛이 들어오는,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서 일하는 거지. 맞아? 혹은 뭐 함으로써? using, 사용하는 거야. full spectrum verb. 가득 찬 스펙트럼의 전구입니다. 요거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 아까 나와 있던 뭐였어? 몇 개의
뭐라 그러냐? 광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그치? 요거하고 비교되는 거잖아. 아까 저기서는 몇 개의 광파만 가지고 있는 artificial light은 좋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겠지. full spectrum이 뭔가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치? 당신의 데스크 램프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find라는 표현은 접속사 that 이어지겠죠? 발견하다 하지 마시고 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증가시킬 거라고, 증진시킬 것이라고요. 당신의 일하는 환경의 질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바로 갈 수 있었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의 평진의 중요성이라고 이 글의 주제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네.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음이 상하니까. 쌤이 토요일, 일요일날 술을 먹는 이유를 알았어. 마음이 상해. 30번입니다. 네. 좀 많이 가죠? 많이 해봅시다. 그래도 30번까지만 할게요. 아셨죠? 다른 반들은 한 33번까지 했는데 우리는 30번까지만 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만 쳐지는 거지 뭐. 자, 30번은 역시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school assignments 하고 나와있죠. 물론 첫 번째 어떤 문제였어? 문맥에 맞는 어휘추론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했던처럼 어휘 문제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문제는 주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A번의 collective individual.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있나요? collective 모르겠어요. 근데 individual은 알겠잖아. 그치? B번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있니? more, less. 아니죠? C번에 나와있는 단어 adding, decreasing.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물어본다?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 볼게요. School assignments. 뭐는요? 학교 과제입니다. 학교 숙제라는 것은 have typically required. 전형적으로 요구했다. 요구되었다 하지 마세요. PP 형태 나왔다고 방금 이 친구처럼 해석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 PP 나오면 무조건 수동이야? 아니야. have PP는 능동이야. 됐어? 자, 전형적으로 뭐 했다? 다시 뭐 했다? 요구했다. 뭐 했다? 요구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겠지. 뭐 했다?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대절의 당위성을 찾자라고 얘기했죠. 대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내 말 이해합니까 지금? 자, 다시 학교 과제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접속사라는 걸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를? 학생들은 뭐 해야 된다? 혼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주류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었습니다. 됐어요? This emphasis, 이러한 강조입니다. 뭐에 대한 강조겠어? collective, 여러분 집단적인이라는 단어의 뜻의 단어입니다. 집단적인, 개인적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productivity, 어떠한 생산성이죠.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혼자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생산성에 대한 강조겠죠. 맞죠? 개인적인 생산성에 대한 강조는 뭐 했다? 반영했다. 하나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나와 있죠. 괄호 칠게요. that부터 이 문장 끝까지입니다. 자, that 나와 있어. 이 대신 무슨 대신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문장 구조 보면 independence 뭡니까? independence 뭐? 독립성. 맞아요? 독립성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한. 오케이.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동격의 대시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opinion이라는 녀석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동격의 대신 뒤에 어떤 문장 구조 온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 오고요. 이 대를 해석 굳이 하자면 라는 이라고 해석하자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시 독립성이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라는 의견을 반영했다. 됐어? 하나 더. 뒤에 문장 봤더니 having하고 문장에서 첫 번째 나와 있어. 동사 형태 R이 나와 있습니다. was
considered라는 말 나와 있을 겁니다. 맞죠? 문장에서 뭐가 주어일 때,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 없이 without 전치사 보이시죠? 뒤에 동명사 형태 나오겠지?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여겨졌어? 모두에게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연결어 consequently 그 결과로 연결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김에 다 however까지 쳐버립시다. 그 결과로 선생님들은 in the past 언제의 선생님들이요? 과거의 선생님들은 more 또는 less often arrange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or encouraged 그룹 work를 더 종종 아니 덜 종종 준비했겠죠. 왜? 필요가 없었어. 뭐만 하면 돼? independence만 하면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했다? encourage 몇 형식 동사라고?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취했네요?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encourage라는 동사를 물어보진 않아요. 실제 뒤에 나와 있던 to acquire이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걸 물어보겠지. 맞아? 다시 갈게요. 결과적으로 과거의 선생님들은 덜 종종 그룹 워크를 준비했고요. 덜 종종 장려했습니다. 학생들이 뭐 하도록? 습득하도록. 뭐를? 팀워크 능력을.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내용이야. 과거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너희들한테 팀워크 능력을 가르칠 필요는 없었다. 인디펜던스한, 인디비주얼한 프로덕티비티 이것만 강조했으면 됐다. 연결어 하지만 내용이 급변하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라는 거죠. 하지만 since라는 표현 보이시죠? since라는 표현 때문에 뒤쪽에 동사 형태 have experienced라는 현재 완료 형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래로라는 뜻이죠. since the new millennium 새로운 천년 새천년이라고 하죠. 2000년대 이후입니다. 여러분. 새천년 이래로 사업은 have experienced 뭐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더욱더 국제적인 경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국제적인 경쟁은 경쟁이 선행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어졌을 거고 동사 requires라는 단수 동사 이어졌겠지. 뭘 요구했어? 증진된 생산성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증진된 생산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 아직 잘 몰라 우리는. 맞아? 다시 과거는 뭐였어? individual한 productivity. 근데 세상이 바뀌었대. 근데 그 세상에서 요새 세상에서 사업은 어떤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은 뭘 요구하는 거야? 증진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 생산성을 요구하는데 필요 조건이 뭐냐 이거지. 그걸 생각하자고. 뒤쪽 가봐. 이 상황은 맞아? 뭐 했다? 이끌었다. 5형식 동사입니다. lead, 목적어, 사장님들 나와 있어요. 펜들어.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뭐는 이 상황은 이끌었다 사장들이 주장하도록. 보자. 다시 뭐 하도록? 뭐 하도록? 뭐 하도록? 주장하도록. 뒤에 뭐 나왔네? 접속사 나왔네? 그러면 당위성. 됐어요? insist도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에 속합니다. 아까 나왔던 require처럼.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보세요. newcomers to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새로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한다. provide 뒤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죠. 맞죠?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었다. 자, 다시 뭘 제공해야 된다는 거지? 증거입니다. 뭐의 증거? traditional independence. 전통적인 독립성의 증거를 줘야 된다. 다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아니 뒤에 또 나와 있어. 뭐 뿐만 아니라 interdependence 뭐 상호 의존성입니다. 뭘 통해서 보여지는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성의 증거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너무 여기서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 아, 그러면 상호 의존성을 키워야겠네. 팀워크 능력을 키워야겠네. 아니야. 그건 너희의 할 일이 아니라고. 다시 돌아가야 돼.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 School assignments라고 시작했니? 학교 과제라고 생각했어? 다시 가는 거야. 어디로? 학교로 가는 거지. The challenge for educators. 누구니? 교육자들의 도전 과제는 다시 누구한테 돌아왔어? 교육자들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뭐야?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해봐.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고 지금. 아니지. 이렇게 먼저 나오면 안 돼. 팀워크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뭐? 개인적인 individual productivity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돼. 플러스 뭐까지? 팀워크 스킬스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됐어? 이 글에서는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B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A도 중요했어, 과거에. 근데 상황이 바뀌었네? 근데 그러니까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내 말 이해하니 지금? 자, 다시 계속 봐요. 자, 교육자들을 위한 도전 과제는 뭐 하는 것이다? 확보하는 것이다. 뭐를? 개인적인 능력을 어디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 기술에 있어서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individual productivity겠지. 동시에 뭐 하는 거지? 더 하는 거잖아. 뭐를? 학습의 기회를. 어떤 기회니? 때부터 끝까지 가로치면 되겠니? 앞에 나와 있는 기회 이 녀석이 문장에서 선행사 역할을 하겠지. 주격 관계되면서 that can enable A. enable은 우형식 동사. 몇 형식? 목적어 다음에 뭘 취한다?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다. 다시 팀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학습의 기회를 더하면서 라고 하면 되겠죠. 이 말 이해했어요? 자, 순서 배열 한번 가볼게요. School assignments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alone까지만 먼저 갈게요. This emphasis 여기서부터 조금 멀리 갈게요. Teamwork skills however 앞에 가죠. However 이 문장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shown through teamwork skills까지. 됐어? 그 다음에 the challenge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그러면 아까 문장 중에 이런 문장들이 있었을 거야. This situation부터 teamwork skills까지 이 문장 있죠. 됐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 This situation. 이 상황이 뭐지? 예, 그 앞에 나와 있겠죠.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삽입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어? 하나 더.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이 있었어? lead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 하지만 투부정사에서 보어에서 insist라는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가 나왔고 뒤에 뭐까지? should 동사 원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 서술형 문제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 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글은 그러면 어떻게 한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 뭐 개별 능력입니다. 개별 능력 뿐만 아니라 팀워크 기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누구의? 그치, 교육자라는 말 들어야 돼. 교육자의 과제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주제 적으실 때 여러분 종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subject title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딱 적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